안녕하세요. 최근 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렸을까요? 이게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혹시 선거를 앞두고 짜인 거대한 계획의 일부일까요? 오늘 원자력을 바탕으로 이 흥미로운 가능성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아주 단호하죠. 최근 시장이 겪었던 침체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론의 핵심은 이거예요.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그냥 사고가 아니라 베센트 재무장관이 설계한 아주 치밀한 계획이라는 거죠. 심지어 그 단서가 재무부 웹사이트에 떡하니 공개되어 있다고요. 와,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지금부터 그 계획의 단계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모든 계획의 배경이 된 시장의 미스터리죠. 분명히 잘 나가던 시장이 왜 갑자기 멈춰섰는지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의아해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2025년 정말 끝없이 오를 것만 같던 강세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린 것처럼 멈춰섰습니다. 주요 자산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줄줄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시장은 도무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해서 혼란에 빠졌었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하락의 순서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가장 투기적인 자산인 비트코인에서 딱 시작해서 그 다음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그리고 마지막 보루라고 여겨졌던 안전자산, 금까지 순서대로 아주 차례차례 무너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교하게 타깃을 정해서 하나씩 쓰러뜨린 것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대체 원인이 뭐였을까요? 이 이론은 아주 명확한 원인을 지목합니다. 바로 금융 시스템에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막대한 양의 현금을 빼내간 것, 다시 말해 유동성을 일부러 고갈시켰다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연쇄 반응의 과정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자, 1단계, 정부가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 즉 부채 한도를 엄청나게 늘립니다. 2단계, 그 한도를 이용해서 막대한 양의 국채를 찍어내죠. 그럼 3단계, 투자자들은 이 안전하고 매력적인 국채를 사기 위해서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서 현금을 빼냅니다. 그 결과가 바로 4단계, 시장의 돈이 마르면서 자산 가격이 줄줄이 하락하는 거죠. 이 현금 압박의 규모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TGA라는 걸 꼭 알아야 합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미국 정부의 메인 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 통장의 잔고가 늘어난다? 그건 바로 정부가 시중에 돌아다니는 현금을 그만큼 싹 흡수했다는 뜻이고, 이게 바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의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 차트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불과 몇 달 만에 재무부 계좌 잔고가 3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원자료에서는 이 현상을 금융 진공청소기에 비유하는데요. 비유가 아주 딱 들어맞죠? 말 그대로 시장에서 6,8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추가로 그냥 싹 빨아들인 셈입니다. 이 현금 흡수는 새해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저 4천억 달러, 이 막대한 돈이 추가로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결국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금마저 이 압박에 굴복하고 만 거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정부가 왜 시장을 일부러 위축시키려고 할까요? 표심이 안 좋을 텐데 말이죠. 이 이론에 따르면 그 답은 전적으로 타이밍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바로 전략적 선택입니다. 지금 당장 시장을 띄워서 단기적인 효과를 볼 것이냐, 아니면 힘을 아껴두었다가 선거 바로 직전에 유권자들 기억에 가장 강하게 남을 만한 랠리를 만들 것이냐. 이 이론은 행정부가 후자를 선택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전략은 아주 단순한 전제 위에 세워져 있어요. 정치적인 효과 면에서 볼 때 중요한 시장 성과는 딱 하나, 바로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들어갈 때 기억하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1년 내내 올랐어도 선거 직전에 떨어지면 말짱 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을 이렇게 바짝 위축시킨 다음 단계는 뭘까요? 네, 바로 계획된 유동성 홍수입니다. 놀랍게도 이 계획의 두 번째 막은 재무부 공식 문서에 상세히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동안 비축해뒀던 현금을 시장에 다시 풀어놓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원자료가 강조하는 건 이게 바로 시장에 돈을 다시 풀기 위한 재무부 스스로가 공개한 일정표라는 점입니다. 5월부터 돈을 풀기 시작해서 7월에는 대규모 부양책까지 계획되어 있죠. 그리고 이 전략의 진짜 무서운 점은요, 그냥 한 번에 돈을 확 쏟아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1월 선거까지 우와, 경제가 정말 좋아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아주 느리고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돈을 풀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거죠. 자,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된 랠리가 화려하게 시작되기 전에 시장은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장애물 하나를 넘어야만 합니다. 그 마지막 장애물이란 바로 4월 15일 세금 납부 마감일입니다. 세금 폭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개인과 기업이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주식이나 코인 같은 자산을 팔면서 시장의 현금이 정부로 대거 빨려 들어가는 마지막 대규모 유동성 고갈이 일어날 거라는 예측입니다. 그런데요, 원자료는 이걸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5월부터 시작될 화려한 파티를 위한 자금을 최종적으로 끌어모으는 마지막 단계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이 바로 파티 자금인 셈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정치가 단순히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선거라는 주기에 맞춰서 시장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계획들이 항상 의도대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위험도 함께 봐야겠죠.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시장의 시간이 정말 정치의 시간에 맞춰서 인위적으로 조작될 수 있다면 우리 같은 보통의 투자자들은 이 새로운 게임의 법칙 속에서 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 걸까요?